예, 안녕하십니까. 경작 때문에 뭐 잘들 지내고 있겠죠. 엊그제가 아니라 며칠 됐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 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가볍게 보는 책에 가볍게 냉수마찰을 해서 성공한 사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봤을 때는 그 냉수마찰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성공을 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으로 책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자는 차가운 물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를 이제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내가 차가워버리겠어. 아니면은 한번 견뎌버리겠어. 이런 각오로 이제 그 냉수마찰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고통 속에 본인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제 전투력을 높이는 생활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 그런 이제 그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들도 경제학이나 행정법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힘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물론 이제 각오가 탄탄히 있겠지만은 더 다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부분이 뭐 냉수마찰하는 것처럼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약간은 전략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오로지 힘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만 드니까 힘이 들면서도 실력이 늘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여러분의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는 방향에 따라서 또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의 지도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힘들어 버리겠어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그에 비해서 실력이 느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개강한다고 이 위에 조명들을 다 바꿔서 환해졌습니다. 환합니다. 아마 이렇게 밝은 데서 공부를 해서 성과를 더 잘 내시고 그다음 저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또는 감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걸리게 되면 본인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고 그다음 주변에도 피해가 이제 전파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보니까 벌써 뭐 4만, 5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만, 5만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20만, 뭐 50만 이렇게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OT 자료를 보겠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전례 보면은 뭐 7급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념치 마십시오. 지금 개념치 마시고 내용을 몰라도 되고 관심을 아예 안 기울여도 됩니다. 대신에 2번으로 가보십시오. 1순환 수강 준비 방법 이런 부분이 있고 1번에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경험하고 있으니까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고 2번입니다. 2023년 합격하기 위한 1순환 개인별 공부 강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넘버링이 작은 넘버링이 도표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대체적으로 도표에 있는 대로 3그룹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1차를 합격하고 원래 2차를 응시한 학생이 있고 한 50명의 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100일 몰입반에 거의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1순환 동영상 선행학습을 했고 1차 합격 경험은 없다. 이 상태를 실력군이 현재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기 때문에 3번 학생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다음 1번의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5, 60명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현재 예비순환만 수강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비순환만. 이런 학생도 있고 5번을 보시면은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죠. 예비순환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목표는 경제학 행정법, 외교는 경제학입니다. 이 3순환 공부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내년 시험은 못 붙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학 1순환인 강의가 진행됩니다. 행정법 2순환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행정법 1순환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겠죠. 그때는 경제학 2순환을 들으시고, 이건 아주 최소입니다. 아주 최소. 그런 부분이고, 행정학 정치학으로 넘어가면은 경제학 행정법 3순환을 수강하면은 합격생 루트로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 2순환. 그 다음 최대치는 3순환. 1순환이 종료되는 11월 초까지 경제학 행정법은 합격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 합격생들이 이런 루트를 갔다 이렇게 보시고, 2순환 이후에는 답안 특강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차는 본인이 합격한 경험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학원 강의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입니다. 예비순환만 수강하고 1차 합격 경험이 없다. 이 경우에는 경제학 행정법 2순환 공부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학 1순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경제학 1순환에 집중하고 행정법 1순환으로 들어가면은 경제학 1순환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학 2순환 선행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정치학 선택 과목 들어갔을 때는 행정법 2순환 선행학습을 해서 학생들은 2순환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2순환까지. 1순환이 끝나면 2순환까지는 들어야 경쟁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칸입니다. 예비순환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예비순환으로 예습을 하시고 1순환 강의를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에너지 발산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은 경제학 행정법에만 집중하시고 1차는 10월 이후로 미루는 과정, 미루는 계획을 세우세요. 1차는. 그 학생들 아예 1차를 하지 마시고 1차를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기가 행정법이 끝났을 때입니다.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은 경제학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1차를 하더라도 경제학이나 행정법이 진행될 때는 1차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고. 그 다음 제일 아래 박스를 벗어난 부분을 보십시오. 경제학 행정법 2순환을 선행학습할 때는 양을 좀 줄여서 하세요. 뭐 이틀치를 한다, 하루치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3개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2개를 듣든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듣고, 이런 쪽으로 선행학습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강의가 주이고, 선행학습은 2순환 강의가 상대적으로 짧은 강의니까 1순환을 그대로 이제 같은 기간 펼치게 되면은 하루에 2강 정도 들어도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국립외교는 경제학 싸움이니까 하루에 2강 정도를 매일 듣는다.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경제학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도 경제학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경제고시다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경제학의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제학이 부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1번을 보십시오. 강좌 이동을 수강해도 됩니다. 김진욱 선생님 강의가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상근 선생님 강의로 이동해도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를 잘 하시고, 세 번째 보면은 선생님이 개별 지도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조금 어렵다, 너무 버겁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바꿔서 들어서 나중에 실력이 쌓은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옮겨도 되니까 그냥 본인 수준에 맞게 강의를 듣는 게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대처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원 준비 학생들은 혹시라도 경제학에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옮기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외교원 시험은 뭐 어렵게는 냈지만은 그래도 다 감당할 정도는 가르치니까요. 너무 어렵게, 예컨대 모의고사를 어제 봤죠? 어제 봤고 또 토요일 날 볼 텐데 도저히 내가 답안을 쓸 정도가 안 된다. 내지는 너무 성적이 저조하다. 방향이 전혀 안 잡힌다 이렇게 하면은 스텝을 이렇게 달리해서 올라가는 쪽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런 방법도 나중에는 합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2번입니다. 경제학 집중과정 참여가 있습니다.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명 박사님이 진행하는 90일 종합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양영준 선생님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이런 차원이고 수강을 원하면 학원 측에 연락하시면 상담 거치고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 3번의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강재명 선생님이나 이주영 선생님 등이 소수 집중 지도반을 운영을 하니까 필요한 학생들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되도록이면 경작할 때는 하지 마세요. 경작할 때는. 지금 시기는 하지 마시고 경작 끝났는데 어느 정도 가닥 잡혔다. 글 쓰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시고 또 경작을 지원하더라도 뭐 이규명 박사님이나 양영 선생님 이제 과정을 지원하더라도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은 경작 충분히 여러분 노력을 기해보고 그래도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각이 잡히면은 그때 보완한다.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선행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2차 공부 단절이 너무 커져요. 1번의 목차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순환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이 순환을.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순환이 11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과정이 피세 쪽으로 시동을 세게 거는 기간입니다. 시기에 시기. 그 11월부터는 스터디도 피셋으로 바뀌는데 피셋에 대한 부담도 같이 있고 2차에 대한 부담도 같이 있으면은 이 순환 들을 때 지금 준비를 안 해두면은 이 순환은 그레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순환을 예습하고 또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복습할 정도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때는 1차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럼 1차가 눈앞에 닥쳐왔으니까 2차를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면은 이 순환이 단절된 상태로 1차가 붙었다. 3순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수험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차를 할 게 아니라 1차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2순환까지는 무조건 드러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내년 시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정확해요. 현실적이고. 자, 그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2번에 더 보십시오. 선행학습을 해야 실강, 수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간에 경작을 듣는 학생들 중에 여러 이렇게 단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허겁지겁 듣는 학생들. 저 부분에 내가 이미 선행학습된 학생들. 아니면 처음 듣지만 이해도가 그래도 따라갈 만한 학생들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도 강의를 준비하듯이 듣는 학생도 준비를 해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의를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은 선행학습을 할 때는 70% 정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선행학습을 하라 하니까 완전히 뭐 노트 정리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에 준비.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경작은 제가 모르니까 뭐 예컨대 행정법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신뢰보 원칙은 들어보니까 쉽더라. 이거는 그 다음에 하자성결은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구분만 하면 돼요. 그 구분만. 그 대략적으로 3개 정도 되겠죠. 쉬운 파트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들을 때도 좀 비딱하게 들으세요. 그냥 비딱하게 들으라는 얘기가 자세를 이상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릴렉스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멀티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가 신뢰보 원칙 의의를 얘기한다 하면 난 요건을 좀 보고 그다음에 요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판례를 좀 보고 뭐 판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은 사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멀티로 좀 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어렵게 이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텐션을 좀 높여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어렵게 이해도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훨씬 더 텐션을 높이고 쉬는 시간을 좀 보고 끝난 다음에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복습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정도 역할이면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강의를 들을 때 그래도 선행학습하는데 완전히 무성의하게 듣는다. 넉넉히 듣다가 이건 전부 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70% 정도 내가 이해를 해온다. 나머지 30%는 강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그중에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복습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강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4시간 내내 사람이 긴장을 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럼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강의를 듣고 나면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가 이 부분은 긴장을 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미리 복습을 조금 더 해보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해오시면 훨씬 더 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해서 실강 끝나면 끝이다.
이 느낌으로 가야 돼요. 실강 끝나면 끝이다. 그리고 시험이 있는 날은 그 전날 내가 시험을 준비하겠다. 시험이 없는 날은 또 선행학습으로 이어가겠다. 이쪽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2번입니다. 멀티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합격하기 위한 절대적인 공부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삼순환 들어갔을 때 무리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 보면 삼순환 때는 일일 2과목을 아주 밀도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2과목을. 우리 삼순환 구조가 삼순환 듣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캠프 가고 그 스파르타 캠프에서는 행정법 할 때 여기는 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학 들어가면 저기는 정치학이 들어가고 이렇게 2과목씩 이렇게 크로스 되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이게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컨대 삼순환만 따라가고 스파르타반을 따라갈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애는 시험 되기 힘들어요. 아주 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실력으로는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답안 특강 참여할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학원 강의는 전부 들었다. 이 느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5번도 중요하네요.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하면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피습 공부를 지금 시기에 개인적으로 확장한다. 지금은 수업만 따라가세요. 수업만. 이게 피서든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게 두뇌를 시험 직전에 활성화 정도를 높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도 행정법 경제학 활동 안에는 피서를 절대로 개인적으로 확장하지 마시고 수업에 진행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숙제내주면 그건 하지 말고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 경제학이나 행정법 할 때는 그것만 집중해서 2차를 단단히 해둬야 나중에 1차 시즌 때 2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1차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다, 선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뭐 1일 기출문제 2문제 내지 5문제를 규칙적으로 푼다 이거 최악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수업 들어서 수업 중에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적절하다. 2번 뭐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초심자끼리 피셋 스터디를 진행한다. 이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3번 타학은 피셋 강의를 수강하는 뭐 이런 학생 없을 거고. 자, 넘어갑니다. 4번도 중요하네요. 2차 공부할 때 동영상 선행학습 대신에 혼자서 책을 읽겠다. 이거 안 됩니다. 혼자서 책을 읽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 수준이 잘 학습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강의 듣는 걸 왜 이제 지금은 여러분한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공부 초기에는 전문가 도움을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가지고 지식의 양을 빠르게 늘리고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강의 듣는 숫자,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패턴은 삼순환은 강의 들으면 거의 떨어집니다. 삼순환은 강의 들으면 거의 떨어져요. 그 정도 수준의 학생이면 거의 떨어져요. 그 삼순환 그룹 뭐냐? 삼순환도 있고 사순환도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은 삼순환은 들어와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모의고사만 보고 나가요. 뭐 들어봤자 1시간 들어봤자 내가 건질 말이 5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본인 공부 시간 확보하고 그 다음 캠프에 가서 또 시험 보고 거기는 강평이 하루에 1시간밖에 없으니까 강평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예컨대 오늘 시험 점수가 되게 안 나왔다 또는 내가 되게 약한 파트다 이렇게 하면 그날은 강의를 듣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삼순환 시험 보고 강의 듣고 이 정도면은 그 애는 시험 안 됩니다. 그 애는 시험 되기 너무 양이 적다 또는 공부가 지금 미진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하루 종일 선생님 얘기가 그 영상으로 들려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순환 때는 강의 다 들었으니까 실강 들어가도록 이순환에 대해서 강의 들을 때는 그 양기하면서 듣고 멀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삼순환 때 강의를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1차 붙으면은 그때는 이제 2차 합격하기 위해 충분한 공부가 쌓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글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상태로 볼 때는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주변에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혼자 책 읽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혹여라도 우리 이제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내가 삼순환까지 다 들어서 이거는 들을 만한 강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혼자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1순환 끝나면은 아마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상당 비율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강의 듣는 게 지금은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5번입니다. 2차 과목을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학습한다.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과목을 학습하는데 예컨대 경제학 할 때 행정법 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하고는 방침이고 우리가 경험이 또 이렇게 쌓인 부분이고 하나를 더 하지 말라는 게 하나를 더 하지 말라. 뭐 행정을 하자, 정책을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안심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답안 수준이나 실력들이 합격선 밑이기 때문에 합격선 밑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경제학을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과목이 행정법 과목이거나 아니면 국제법 과목이어서 이걸 잊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제 합격선 위에 올라가면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3순환 시기예요. 합격선 위에서 실력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합격선 아래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한 과목이나 학원에 진행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최대한 올리고 그 과목이 끝나면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지는 게 0에서 100 올렸는데 100에서 0으로 떨어지는 학생 없는 거죠. 한 60이나 70으로 떨어지면은 70에서 다음 단계 100을 만드는 과정은 훨씬 더 쉬우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목에 집중해서 그 과목 올리고 나머지 그 과목이 끝나면은 다른 과목에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 경제 성장론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불균형 성장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시험 직전에 3순환 정도 되면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딱 이렇게 고르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뭐 2차 모의고사 응시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강 참여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스터디를 참여 안 한다. 이것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구성 운영 방향은 충분히 전달한 내용이고 2번에 보십시오. 스터디 유연화 부분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소개가 됐을 겁니다. 1팀입니다. 1월, 3월 반, 몰입반 이렇게 미리 이제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 그 다음 2팀은 7월 신규 신입생 위주입니다. 그래도 이 팀 중에서도 미리 학습을 한 학생들이 있으면 1팀으로 이동해도 되고 아니면은 1팀 학생인데 경제학에 대한 스터디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이동해도 됩니다. 차이점을 오른쪽 칸에서 보겠습니다. 1팀은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경제학으로 가고 2팀을 보시면은 경제학이 진행될 때 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 행정법을 하고 그래서 과목 순서에 따라서 맞춰서 산다 이렇게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두 과목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1팀인데 두 과목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이렇게 해서 경제학을 더 하고 싶다 하면 2팀으로 내려와도 되고 반대로 2팀에 공부 정도가 쌓인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1팀으로 올라가도 되고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십시오. 4번의 1순환 스터디 진행 과목입니다. 5국과 국립외교원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팀은 행정법, 그 다음 경제학,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 2팀은 경제학, 행정법, 여기까지가 다르고 나머지 기간에는 동일하고. 국립외교는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피셋 스터디가 한 달 일찍 시작합니다. 5급 학생들은 11월 초에 시작을 하고 외교원 학생들은 10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피셋 준비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고 5번의 향후 스터디 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는 2차, 11월부터 시험 때까지는 1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스터디 리더에 대한 소개들은 뭐 알고 있으니까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학금 받으시고 구체적 내용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피셋 과정 소개 준비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1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단계, 4단계입니다. 1, 2단계는 2차 쪽에 비중을 두시고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은 피셋에 약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중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제일 아래쪽 보시면은 3단계 제일 아래쪽입니다. 스터디가 방향이 전환됩니다. 2차에서 1차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4단계입니다. 4단계 2결입니다. 2결. 이때 이제 합격선이 갈라지겠죠. 피셋 관련 모강이 진행이 되고 피셋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캠프 합격률이 한 76% 뭐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준비 방법을 보십시오. 이것도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합격 경험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 원래 교정 5점 이내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면 수업은 참여해서 감은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5점 이상이다, 5점 이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이다 하면 수업 참여하고 수업 시간 철저히 좀 활용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순환을 수강하지 않은 7월반이다 이 학생들은 피셋 잠시 미뤄도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나중에 돌리면 되니까 경작 행정법 진행하는 동안에는 2차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피셋 합격을 위한 특별과정입니다. 자, 1번은 피셋 전국 모의고사 75번인데 종합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캠프 안에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취약자를 위한 집중지도반이 있습니다. 집중지도반이 있는데 이승윤 선생님하고 김가론 선생님이 각각 과목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중지도반을 참여를 할 때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추가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게 추가되고 강의를 버려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추격이 전도된 거니까 강의를 쭉 따라가시다가 또는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본인 약점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드러납니다. 지금은 다 약하니까 지금 내가 뭐 약한 과목이 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데이터가 약한 시기니까 지금 학원 강의 쭉 따라가시다가 나중에 되면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디다 아니면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부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과목에 전체 비중을 실어서 이쪽으로 전부 하겠다 이 부분은 판단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입니다.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3번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헌법을 이제 안정적으로 패스하기 위한 일정인데 헌법을 떨어지는 학생이 학원에 과연 있을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이제 붙는다 그런 시험 아니고 하면은 쉽고 안 하면은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가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헌법을 전혀 안 했다 이런 학생들은 미리 기본 강의는 들어둬야 됩니다. 미리 기본 강의를 들어서 12월 모의고사 보는데 참여하는데 시험은 잘 못 보지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는다. 이 정도는 준비를 해와야 돼요. 이게 전혀 없으면은 단어 자체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은 통과는 되지만 피셋의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전까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기본적 학습을 하고 오시면은 헌법은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니까 나머지 이렇게 과정은 있지만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 안내 부분은 다 우리 부원장님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을 마치고, 아까 우리 스터디 잘하는 학생들 성적 포상 발표했나요?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는 제가 꼭 1등원조를 불러내서 뭐 만세를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고, 그 다음에 1등원조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호텔 뷔페로 이렇게 초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전으로 저희들이 대신하게 됐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마음을 같이 이렇게 전달하니까 스터디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아니면은 조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